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방송사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12년 MBC 파업에 대한 판결문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법원이 방송 공정성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고 등 징계 전부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BC 전 노조위원장 정영하입니다. 네, 이거 술자리에서 만나뵈야 될 분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 지난 17일에 판결이 나왔죠. 예, 금요일 날이죠. 네, 판결 내용 간략히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파업 중에 이 4개월에 걸쳐서 회사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징계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해고 6명, 정직 38명을 인사 조치합니다. 네. 4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을 저희가 파업 직후에 제기했고요. 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고요. 시간이 제법 걸린 편이었는데, 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80여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보면, 네. 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재판부는 그 44명에 대해서 회사의 징계 사유가 당시 파업을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징계 적절성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파업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네. 이를 들여다보니까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 등 징계를 당한 44명에 대한 징계는
모두 위법이다라고 판시를 했죠. 네. 그 전원 복직과 원상 회복을 주문한 건데요.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이었지만 그 회사가 징계 사유가 2012년 파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의 정당성 유무를 재판부가 꼼꼼히 들여다보신 거고요. 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업 중은 물론이고 파업 전의 상황, 또 파업 후의 상황들을 다 경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1년을 다 보니 김재철 사장과 당시 경영진이 방송 운영을 하면서 공정방송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네. 앞뒤 가리지 않고 명백히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업은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다라는 판시를 하신 거죠. 네. 그 판결문을 잠깐 인용하면요. 당시 파업은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이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에 기초한 그 근로조건에 해당된다. 예. 당시 파업이 특정 경영자 배척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경영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진을 인사 원칙 없이 배제하는 등 여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징계는 무효하다라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그 인사권, 경영권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가 됐나요? 인사권, 경영권 남용 사례들이 이제 단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짚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판시에 보면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2012년 당시 파업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 파업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네. 예, 이게 사실 MBC 2012년 MC 파업뿐만 아니라 KBS 당시 연합뉴스, YTN 다 같이 연대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MB 정권의 언론 정책의 전반 시작부터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MBC 사례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른 회사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2012년 파업의 얘기를 시작하려면 김재철 사장이 MBC에 입성한 2010년 2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직후에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을 임명한 김우령 방문진 이사장이 네. 김재철 사장이 좌파 인사 척결을 잘못해서 청와대 가서 조인트를 맞고 왔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신동아에 실리게 됩니다. 예. 네. 그것으로 이제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 사장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고 노조 파업이 이후에 일어나고요. 네. 이 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39일간의 그 사장 퇴진 파업이 있었는데 그 파업에서 이 김재철 사장이 시종일관 자기는 한 번도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구성원들이 내 경영 스타일을 어떻게 알고 낙하산으로 규정하느냐. 내가 만약에 공정성을 못 지키면 나를 한강에 갖다 매달아 버려라. 네. 이런 약속을 카메라 앞에서 공공연하게 합니다. 네. 네. 당시 김재철 사장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인덕을 갖추신 분도 아니고요. 또 MB 정권 자체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이 낙하산 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시킬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파업을 그냥 접었습니다. 네. 참은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년을 집권하면서 이 사장으로 이 임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정성 파괴 사례들이 쌓이고요. 네. 시사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PD수첩도 결방 사태가 있었고요. 네. 또 노조와 노사 간에 약속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단체협약을 폐지했고요. 네. 네. 그리고 PD수첩 여러 PD들 또 시사 보도 프로그램 기자들 다 전부 조치하고 이런 일련의 그 공정성 파괴 사례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노조가 단협이 없는 상황에 공정방송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 MBC의 공정성은 프로그램에서 후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이 쌓이게 됩니다. 예. 네. 이런 팩트들을 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번 그 민사소송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 2012년 당시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노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2012년은 20년 만에 이제 다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였죠. 네. 네. 국민들한테 공정한 보도로 이 제대로 된 그 판단 가치를 제공해야 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여당 편향적인 방송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 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역질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구성원들이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은 그런 공정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3제사 저희가 사례로 네.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최후 통첩을 저희 기자들이 먼저 하게 되죠. 당시 기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장 퇴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동안의 불공정 보도를 책임지고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1월 초 기자총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기자총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이 더 이 강경한 당시 그것을 주도했던 박성호 기자회장을 아침 뉴스 앵커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경질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게 기화가 돼서 이 노조의 파업까지가 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2012년 파업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인사권과 경영권의 남용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이번 판결이 1심이에요. 예. 그 MBC 측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네. 2시간 만에 바로 항소한다고, 선고받고 2시간 만에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 항소한다는 입장을 오늘, 조선일보 일면 광고로도 실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지면 광고를 아직 못 봤네요. 그래요? 예. 네. 그럼 판결이 나온 날 MBC 뉴스를 통해서도 판결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렇죠. MBC가 여전히 그 공기인 방송을 자사 경영진의 입장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던데요. 예. 그런 비판 밖에 충분한 그 보도 내용과 지금 행위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항소한다는 요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방송 공정성 훼손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판결한 게 이제 방송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네. 또 파업은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돌입한 것이라고 또 회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퇴진이 당시 파업의 실질적 목적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앞서도 그 법원의 판시를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네.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파업 전후의 상황, 파업 중의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 그리고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돌입한 게 아니라 또 대표이사 퇴진이 목적이 아니고 방송 노동자가 근로조건으로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예. 네. 이 법원의 판결을 자신들이 다시 판결하는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 항소라는 게 법적인 제도기 때문에 항소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요. 네. 항소를 하려면 이유가 이렇고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정도의 논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드네요. 네. 2012년 파업이 있을 당시에는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였고요. 예. 네, 김재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쭉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해왔죠. 예, 최근에 그 약식 기소를 했더군요. 예,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했습니다. 네. 예. 그것이
과거에 그 영등포 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그 사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약식 기소를 하면 일단은 검찰은 그 유죄를 판단했지만 이제 약식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김 전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그 본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했는지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아마 글쎄요. 어떻게 신청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그분 스타일이 긍정적이시고 생각이 독특하신 분이시라. 예. 일단은 약식 기소를 수용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 형은 확정이 되는 거죠, 유죄로. 그렇죠. 네. 예. 뭐 그와 또 별개로 이 사안이 약식 기소할 사안이냐라는 이른바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당시 검찰이 그게 이제 1년 반을 끌다가. 네. 저희 노조에 대해서도 재작년에 이미 파업 중에,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다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 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노조가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미 파업 전에, 끝나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저희를 기소를 안 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업무방해권 이외에도 김재철 사장과 또 당시 논란이 됐던 무용인과 무용인 오빠, 네. 또 회사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게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또 김재철 사장은 배임죄, 특경가법 위반죄로 고소한 게 서너 건이 되고요. 네. 이 건들이 같이 물려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안을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을 계속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속된 말로 털었거든요. 네. 예, 저한테 건 명예훼손이나 여타의 부분들은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10여 건은 다 무혐의했고요. 네. 예. 업무방해만 불구속 기소한 거죠? 그렇죠. 업무방해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요. 김재철 사장한테 저희가 걸었던 부분도 많은 부분을 털고 이제 일부 배임죄가 인정이 된다. 네. 명확히 확인한 금액은 1,100만 원 정도다. 1,100만 원. 네. 예. 몇억 원 중에 1,100만 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네. 본인이 소명한 사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국회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그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예. 네, 그에 이어서 지금 MBC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측은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언론인들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여야가 같이 활동한 공정성 특위에서 이런 재판 결과가 없을 때도 네. 이 해직자들 복직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법원의 판결이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당시의 파업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정의를 판시를 하고 있는데 네.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원칙 시켜놓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현재 정황상 그러니까 이 권고상 네. 맞는 거다라는 게 상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아 전 MBC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